안녕하세요. JD 부자연구소의 소장 조담입니다. 오늘은 폭락의 시작인가 단순 조정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리도록 하겠습니다. 2020년 9월 4일 목요일 시황입니다. ECB 유로 상승의 경종, 중앙은행들 환율 냉전 국면이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요. 그 환율 냉전의 최신 버전이 시작됐다. 마켓워치가 2일 진단했다라는 거고요. 그리고 그 유로화가 1.20달러 선을 잠깐 넘기도 했는데 유로화는 이날 하락 압력을 받고 있다. 유로 달러가 1.20달러를 넘은 것은 2018년 5월 이후 처음이다. 그러니까 뭐 유로화가 강세라는 얘기죠. 유로가 하락세로 방향을 돌린 것은 유럽 중앙은행 ECB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과 무관치 않다. 그는 통화정책과 관련해 환율이 중요하다고 말했다. 그러니까 유로화가 이제 너무 비싸다라는 거죠. 예. 그래서 유로화가 이제 떨어지기 시작했고, 그러면서 반대로 달러화가 올라가기 시작했다는 얘기입니다. 가치가 그렇다는 얘기예요. 예, 가치가 환율이 아니라. 그렇다면 유로화는 왜 비싸졌는가라는 거죠. 이후에 이제 양적 완화 때문입니다. 이후에 양적 완화. 이유는 그 양적 완화를 했는데 미국처럼 이제 단일 정부로 단일 정부의 의지로 할 수 있는 게 아니고요. 이유는 이제 연합체이기 때문에 잘 사는 이제 북유럽에서 못 사는 남유럽을 도와주는 양적 완화는 못 해주겠다고 이제 버티면서 굉장히 양적 완화가 느려졌죠. 결국은 양적 완화를 하긴 했어요. 그랬는데 여기서는 이제 5년간 이후에 이제 세금을 담보로 이제 양적 완화를 한 거죠. 돈을 찍어냈다는 얘기입니다. 이 얘기는 그만큼 양적 완화하는 것이 이후에서는 힘들다. 이런 얘기가 되는 거고요. 이렇게 힘드니 뭐 그 양적 완화 이후에는 뭐 어찌 되었던 간에 돈을 찍어내야 되는데 유로 가치가 떨어져야 정상인데 오히려 올랐다는 얘기죠. 이거는 미국이나 다른 나라들처럼 단일 정부일 때는 양적 완화를 하면 당연히 그 돈 가치가 떨어져야 되는데 유럽 같은 경우는 이렇게 합의가 힘들어서야 앞으로는 유럽이 양적 완화를 더 못하겠구나. 그런데 미국은 양적 완화를 밥 먹듯이 하니까 오히려 미국보다는 유럽의 돈 가치가 앞으로 더 높아질 것이다. 이렇게 되는 거죠. 그러면서 달러 인덱스가 94에서 91까지 수직으로 추락을 합니다. 그러면서 달러와의 가치가 떨어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미국의 제조업 지수 뭐 이런 것들이 이제 지표가 좋아지기 시작하죠. 왜냐하면 수출이 이제 잘 되니까 미국 돈 가치가 떨어져서 이때서부터 코로나 수혜를 받은 미국의 이제 대표적인 기술주들 뭐 마이크로소프트, 애플, 아마존, 뭐 페이스북 이런 것들이 이제 폭등을 하기 시작합니다. 예. 그러다가 어저께 필립 레인 수석 이코노미스트의 발언이 나온 것인데요. 이렇게 되면 유로화는 이제 너무 비싸져서 이제는 이제 못 견디겠다. 그러니까 사실 그 유럽의 중시는 그 양적 완화 이후로 이제 꼬꾸라졌습니다. 대부분 이제 코로나에 강한 IT 기업이 없고요. 주로 이제 제조업 기업들인데 환율이 떨어지니까 수출이 잘 될 턱이 없죠. 그러니까 증시가 꼬꾸라진 거고 그래서 EU가 환율 전쟁을 시작한 것이다 이렇게 볼 수 있습니다. 그렇다고 이제 달러 인덱스가 급격히 높아지지는 않습니다. 그냥 92 수준이에요. 뭐 93, 94 이렇게 쫙쫙 올라가지는 않습니다. 지금 현재. 뉴욕 증시 폭락 일시적인 조정인가 붕괴 전조인가라는 이제 기사가 있는데 시황을 반영하는 S&P 500은 3.51% 떨어졌고요. 예. 나스닥은 4.96% 폭락을 했습니다. 그리고 나스닥 일간 지수가 결국은 뭐가 떴으니까 마이너스 3%가 떴죠. 그러니까 매뉴얼대로 한다면 전량 매도 후 한 달간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그제서야 이제 그 주식을 이제 매수하면 되죠. 그래서 9월 3일날 떴으니까 10월 4일날 정도가 되겠네요. 물론 한 달이 되기 전에 마이너스 3%가 또 뜨면 당연히 이제 마이너스 3%또 뜬 날을 기준으로 다시 한번 한 달을 또 카운팅을 하면 됩니다. 그리고 한 달 안에 4번이 뜨면 이제 공항이니까 2달 기다려야 되죠. 그럼 전량 매도 뭘 해야 되냐? 금 또는 미국의 국채를 사면 됩니다. 금은 이제 IAU하고 GLD가 있는데 IAU가 수수료가 0.25%로 그 연간이죠. GLD 0.45%보다 저렴하기 때문에 IAU를 추천을 합니다. 그런데 이미 GLD를 샀다. 그러면 다시 팔고 IAU를 살 필요가 없어요. 어차피 사고 팔고 그러면 그 수수료가 더 나갑니다.
미국 국채는 TLT죠. 위에 것들은 모두 이제 ETF예요. 그래서 ETF를 사는 이유는 언제든지 팔고 다시 이제 미국 주식을 사기 위해서입니다. 그 파이낸셜 타임스에 따르면 시가총액 2조 달러를 돌파하며 승승장구하던 애플 주가가 이날 8% 폭락해 시가총액 1,500억 달러가 날아갔다라는 거예요. 그리고 뭐 이후에 뭐 테슬라, 줌 뭐 이런 게 이제 9.02%, 9.97% 폭락을 했습니다. 어저께 기술주들이 대거 폭락을 한 거죠. 오늘 미국 주식 선물이 1% 넘게 하락을 하고 있어요. 그래서 내일 새벽 크게 떨어져서 끝날지는 이제 가봐야 합니다. 그런데 조짐은 좋지 않습니다. 마이너스 3% 패턴이 어떤 식으로 나오냐? 오전에 미국 선물 1%대 하락, 저녁 6시 이후에 마이너스 2%대 하락, 그리고 이제 그 10시 30분 장 시작한 다음에 마이너스 3%대 하락이 마이너스 3%의 일반적인 패턴입니다. 따라서 오늘 오전 마이너스 1% 하락은 결코 좋은 조짐이 아니에요. 그 뱅크 오브 뉴욕 멜론 투자 운용의 수석 시장 전략가 엘리샤 레빈, 이 사람이 뭐라고 그랬냐? 여기는 이제 건강한 조정이라고 봤고요. 그리고 론 윌리엄은 앞으로 이제 20에서 30% 이제 조정을 받는다. 뭐 이렇게 보고 있어요. 그런데 예측은 우리한테 아무런 도움이 안 됩니다. 이렇게 예측을 해서 미리 투자를 하는 건 좋지가 않고요. 우리는 그냥 매뉴얼에 따라서 행동을 할 뿐이고 그것은 예측하는 것이 아니라 그냥 시장에 따라 대응하는 거죠. 그렇다면 주식을 팔고 TLT하고 IAU 뭐 이걸 샀다면 어떤 비율로 사야 되냐? 제가 보기엔 한 50대 50 정도로 사는 게 좋습니다. 그렇다면 우리는 이렇게 50대 50으로 갖고 왔을 때 앞으로 어떤 이벤트를 지켜봐야 되나? 뭐 여러 가지 것들이 있는데 좀 굵직한 것을 한번 본다면 첫 번째가 미국의 경기부양책 합의입니다. 문우신이 백악관 민주당 주말까지 추가 부양책 합의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경기부양책 합의가 안 되고 있어요. 공화당에서 2조 달러를 요구하고 있고 민주당은 3조 달러 줄 것을 요청하고 있어요. 그런데 이게 이제 선거 전에는 물 건너간 것이 아니냐 이런 말이 있습니다. 그렇다면 TLT를 보유하고 있는 와중에 합의가 된다면 어떻게 되냐? 결론은 TLT 매도 후 IAU 매수입니다. 급매수예요. 왜냐하면 2조 달러가 됐건 3조 달러가 됐건 엄청난 돈이 풀리죠. 이러면 정부가 채권을 찍어내고 연준이 사주는 방식으로 갈 텐데 시장에 많은 채권이 풀리면 TLT가 뭐 아무래도 좀 불리하죠. 반면에 이제 금 같은 경우는 달러가 천문학적으로 풀리니까 달러의 가치가 훼손되니까 IAU로서는 이제 땡큐인 상황이 되죠. 그리고 이것은 이제 분명히 증시에도 호재입니다. 그래서 IAU뿐이 아니라 증시도 화랑이 될 수 있습니다. 그리고 두 번째는 연준의 YCC 전격 도입. 아직은 연준이 YCC를 도입할지는 희박하고 안 한다는 얘기가 있습니다. 뭐 안 한다라기보다는 뭐 좀 밀어놨다라는 거죠. 그 팩트 체크에서 연준이 YCC 도입 검토 내용과 쟁점은 뭐 이런 기사가 있는데요. 연준은 YCC를 일드 커브 컨트롤이죠. 수익률 곡선 컨트롤 하는 건데 이게 왜 당분간 안 한다고 했냐? 이게 부작용이 많기 때문이죠. 그 YCC란 미국의 장기채 금리를 연준이 조정하는 건데요. 미국이 연준은 기껏해야 단기물 정도만 기준금리로 조정할 뿐이에요. 그래서 10년물 이상의 장기채는 시장이 결정합니다. 금리가 오르고 내리는 거는. 그런데 장기채는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하고 연동되어 있습니다. 따라서 장기채 금리가 높아지면 미국의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고요. 부동산 가격이 하락이 되겠죠. 주택담보대출 금리가 높아지니까. 그리고 미국의 주택건설 업체들의 주택건설이 둔화가 되고 사람들은 내야 할 이자 부담이 높아지니까 결국은 소비를 줄이게 돼요. 그러면 결론은 어떻게 됩니까? 디플레이션에 빠진다는 얘기죠. 그러니까 연준은 코로나로 인해서 가뜩이나 안 좋은데 장기채 금리가 높아져서 디플레이션에 빠지는 것을 막기 위해 YCC를 쓰는 것이죠. 만약에 이렇게 된다면 그 YCC는 금리가 이상 급등할 경우를 대비한 일종의 비상대책인데요. YCC는 미국이 과거 2차 세계대전 당시 고안했던 정책입니다. 그래서 국채를 대량으로 찍어내서 자금을 융통하되 장기채 금리는 2.5%에 고정했던 이제 고육책이죠. 핵심은 대량의 국채를 찍어내서 장기채 금리가 올라가는 걸 막는다는 거예요. 결론은 뭡니까? 결론은 TLT 매도, IAU 매수입니다.
YCC가 될 확률은 매우 낮습니다. 그런데 TLT를 보유하고 있는 동안에 YCC를 할 것이라고 연준이 선언이라도 한다면 채권의 대량 발행 이슈로 TLT는 별로 안 좋은 영향을 미치고요. IAU 그러니까 금 ETF는 달러 가치 하락에 따른 반사 이익을 얻게 되죠. 다만 이때는 주식도 같이 폭등을 합니다. 그러니까 IAU도 좋아지지만 주식이 더 많이 올라갈 수가 있습니다. 자, 끝입니다. 매뉴얼인데 매뉴얼은 2020년 9월 3일 마이너스 3% 떴으니까 전량 매도 후 TLT, IAU 50대 50 비율로 갖고 오면 되고요. 2020년 10월 4일까지 마이너스 3%가 뜨지 않으면 1등 주식을 사면 됩니다. 위의 상황은 매뉴얼일 뿐이고요. 따를 사람은 따르고 참고할 사람은 참고하시면 됩니다. 주식을 사고 파는 것에 대한 모든 책임과 이득은 자신에게 있습니다. 오늘은 폭락의 시작인가 단순 조정인가 라는 주제로 말씀드렸고요. 후원은 제가 영상을 제작하는데 많은 도움이 됩니다. 하나은행 447-910064-61005 주식회사 JD 부자연구소 감사합니다.